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단입니다. 오늘은 부양책이 왜 통과가 안 되나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9일 금요일 시황입니다. 뉴욕 마켓 워치 코로나 부양책 협상 관망 주가 올라가고 국채 올라가고 달러 혼조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그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어제 마감을 했는데 나스닥이 0.5%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S&P 500은 0.8%, 다우는 0.43% 올라서 끝났습니다. 주요 종목의 빅테크 종목은 약보합이고요. 가치주들은 1%가 넘게 상승하는 폭등 장세였습니다. 자, 이게 이제 뜻하는 바가 뭐냐? 시장은 일단 이제 바이든의 우세를 짐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서부터 이제 바이든의 당선은 법인세 인상 때문에 증시에 부정적이다 뭐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 바이든이 트럼프의 격차를 벌리자 바이든 우세를 보고 배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이 뭐 돼도 굉장히 많은 돈을 풀 거기 때문에 증시가 좋아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걸 알아봐야 되는데 다섯 번째 경기 부양책 통과입니다. 지금까지 2조 9천억 달러를 풀었는데요. 적게는 이제 그 5차 경기 부양책이 1조 5천억 달러 공화당에서 많게는 2조 2천억 달러 민주당 안이 이제 통과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2008년도 금융위기부터 2020년까지 양적 완화 문제로 푼 돈의 규모가 한 3조 달러, 3조에서 3조 5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 규모를 훨씬 넘어가는 거죠. 지금 2조 9천억에다가 뭐 1조 5천억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3조 5천억은 훨씬 넘어갑니다. 따라서 이제 달러 가치 훼손과 동시에 실물 자산의 상승이 벌어질 것인데요. 주식 시장의 상승 그리고 금은의 상품 가격의 상승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이제 채권 가격의 하락이 일어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열쇠가 뭐냐? 라고 했을 때 누가 이제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키느냐입니다. 그것은 대통령, 상원, 하원 이 그 세 가지 주체가 되는데 이번 선거에서 이제 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도 바이든이 여론조사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상원인데 상원에서 요번에 이제 공화당이 굉장히 많은 그 투표를 합니다. 민주당은 별로 없고. 그런데 그 중에서 공화당 의석을 한 4-5개 정도만 민주당이 가져간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됩니다. 이러니까 민주당의 속셈은 뭐냐? 2조 2천억 달러 전액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를 바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선거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상원, 하원 그 세 개를 다 갖고 가고 그때 이제 자기 입맛에 맞게 엄청나게 큰 돈을 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월스트리트에서도 민주당이 상하원과 대통령을 모두 가져가는 그런 체제를 생각을 하고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발언이 바로 이제 펠로시의 발언입니다. 펠로시가 이제 뭐라고 했냐? 단독 부양책은 없을 것, 큰 부양책 합의 희망적이라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CNBC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은 더 큰 법안이 나오고 그것이 일부가 되거나 추가되지 않는 이상 어떠한 단독 법안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포괄적인 부양책 협상의 기대를 피력했다. 자, 이 얘기가 뭐냐? 11월 3일까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대선까지. 그때까지 민주당 안을 밀어붙이다가 안 되면 11월 3일에 대통령, 상원, 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2천억 달러 원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데 못하러 선거 전에 트럼프한테 유리하게 스몰딜을 치느냐 이거죠. 펠로시 의장이 항공사 지원 등 별도 법안에 반대하면서 급하게 반락했지만 통합적인 부양책 협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를 피력하면서 반등에 성공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 펠로시가 반대한 이유는 항공사 지원 법안을 통과시키면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해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나중에 통과시키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빅딜 아니면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합의가 타결될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앞으로 11월 3일 대선 전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2조 2천억 달러의 그 성격이 메인스트리트 즉 노동자한테 실업급여를 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공화당이 1조 5천억 달러는 기업을 지원해 주되
실업급여가 취업해서 받는 급여보다 적게 주는 기업 지원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은 얼마 차이가 안 나지만 7천억 달러 정도 차이가 안 나지만 돈을 주는 주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예, 돈을 받는 주체 자체가. 따라서 공화당 안이 되면 기업에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빅테크 기업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이런 데들이 이제 유리하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안이 통과되면 주로 이제 근로자가 많은 항공사, 자동차 기업 뭐 이런 그 메인스트리트 쪽이 이제 유리합니다. 따라서 공화당 안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나스닥이 오르고 민주당 안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다우나 러셀 2000 등이 유리한데 요즘에 보면 이제 다우나 러셀 2000이 많이 오르고 나스닥은 약간 보합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월가에서는 민주당이 배팅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면 이제 펠로시의 보관은 뭐냐? 펠로시의 보관은 11월 3일 선거일 전까지 민주당 안을 밀어붙이다가 안 되면 선거 후에 민주당이 대통령 상원 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부양책을 통과시켜서 돈을 뿌리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렇게 마음을 먹은 상태에서는 타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공화당도 뭐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협상의 여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 펠로시가 그냥 뭐 빅딜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 이러다가 이제 11월 3일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펠로시만의 생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선거에서도 힐러리에게 이제 여론조사에서 뒤졌던 트럼프가 당선됐으니까요. 게다가 이제 역대 선거에서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는 구글 트렌드가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되느냐? 현재는 이제 어느 플레이어,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펠로시 같은 경우도 스몰 딜은 없다고 했다가 주가 떨어지니까 빅딜 원한다고 하면서 뭐 이제 협상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합을 만들어냈죠. 어제 주가가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11월 3일까지 이제 대법관 상원은 이제 대법관 임명에만 신경 쓰고 경기부양책은 그 후에 협의하자고 했다가 역풍 맞고 엄청나게 주가 떨어지니까 다시 뭐 7시간 만에 꼬리 내리고 협상에 신경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분간 급등도 급락도 없을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나 양측이 자신이 유리한 조건이 아니면 물러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한 11월 3일까지 통과되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미세 조정입니다. 미세 조정은 심플하게 매뉴얼대로 투자를 하면 됩니다. 예, 마이너스 3% 끝나는 10월 24일까지는 이제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말뚝을 박으면 되는데 뭐 요새 봐서는 뭐 이렇게 말뚝 박을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24일이 까지 이제 지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뭐 매뉴얼대로 세계 1등 주식 사면 됩니다. 본인이 뭐 예측을 하자면 뭐 11월 3일까지 협상이 안 될 수도 있고 11월 3일에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뭐 예를 들어서 바이든과의 격차가 이렇게 좁다라고 하면 트럼프는 이제 대선 불복 뭐 이런 불확실성이 큰데도 이렇게 투자를 하냐 1등 주식을 사냐 그래도 그냥 기계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3% 뜨면 그때 팔면 되고 그리고 10월 24일까지 마이너스 3%가 뜨지 않는다면 뭐 세계 1등 주식을 삽니다. 예, 왜냐하면 언제 예측대로 된 적이 있냐 이거죠. 예. 다만 이제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부양책 통과가 빠르다고 생각하면 뭐 본인 판단대로 금을 사도 되고 주식 비중을 늘려도 되고요. 아니면 뭐 이 부양책이 통과가 안 될 것 같아서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뭐 주식 비중을 완전히 줄여도 됩니다. 그것은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세요.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은 2020년 9월 23일 마이너스 3%가 떴으니까 그 달러나 금, TLP, TIP, TLT 등을 갖고 가다가 2020년 10월 24일까지 마이너스 3%가 안 뜨면 1등 주식 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8거래일 상승 이후에도 상승 후에도 이제 마이너스 3% 위기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한다. 이것을 믿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부양책이 왜 통과가 안 되나라는 주제로 설명드렸고요. 후원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감사합니다.